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마케팅에 좀 많이 당하고 살잖아요. 광고랑 마케팅. 보통 이제 뭐 물건을 사거나 우리가 돈을 쓰는 일에서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상품이 좋아 보여서 막 검색을 해서 뭐 SNS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샀더니 그 생각만큼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뭔가 허접한 그런 부분들은 감추고 좋은 것만 막 강조해서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맛집 검색해서 블로그 보고서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맛집 그 블로그는 그쪽에서 그냥 광고 차원에서 한 거고, 그래서 맛있었으면 다행인데 맛이 없어서 그냥 뭐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마케팅에 당한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좀 만족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내가 뭐 먹고 싶은 거는 먹었고 필요한 물건을 샀죠. 뭐 베개 같은 거라던가 뭐 샴푸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지. 뭐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는 있지만 사서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냥 마케팅에 적당히 속으면서, 야, 그 원래 그런 거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에 관련된 분야, 뭐 대표적으로 주식이라던가 뭐 그런 자산 관리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요, 이 마케팅에 속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잘못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사는 거예요. 세탁기를 사면은 이제 옷이 세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탁기를 사서 옷을 돌렸더니 옷이 찢어져. 옷이 막 그냥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이제 좋다 그래서 샀는데, 그 공기청정기를 돌렸더니 공기 질이 점점 더 안 좋아져. 완전 반대의 경우죠. 네, 제 채널에서는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제 주식 범주로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 우리가 이제 많이들 당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당하는 건 제가 예전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리딩 업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 우리 리딩 업체 이용하면은 우리한테 회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내면은 급등주 계속 발굴해서 보내준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월 수익 뭐 300%도 낼 수 있고 400%도 낼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300만원, 400만원 내고 들어가서 돈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주식과 관련된 부분, 금융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사기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는 마케팅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뭐 특정 상품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도대체 마케팅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냥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분산 투자하면은 좋다. 뭐 이런 것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주식을 할 때 종목수를 여러 개를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솔직히 분산 투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를 완전히 낮출 수 있고, 분산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좀 잘 꾸려나갈 수 있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쉽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마케팅적 포인트라는 거죠. 분산 투자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데, 그 마치 분산 투자가 되게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 내가 지금 뭔가 분산 투자만 잘하면 나의 투자 결과가 좋아지겠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 실제로는 분산 투자 하나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분산 투자를 잘못해서 10개, 20개,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서 그 주식을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겠다라고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목적으로 몇 개의 종목에 나눠서 하느냐, 이 분산이란 것도 시간 분산을 하느냐 아니면 종목 개수의 분산을 하느냐, 이런 것들처럼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이 분산 투자라는 걸 다루게 되면은 마치 분산 투자만 잘하면은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서 많이 말하지만, 주식 단타할 때 뭐 손절하고 나서 뭐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게 주식을 사고 나서 떨어질 때 잽싸게 손절해야 된다.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오르는 거는 끝까지 붙들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요, 마치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못하면은 주식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손절을 과감하게 하면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뭐
이게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손절 잘한다고 해서요 절대로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손절도 하는 것이지 손절을 잘한다고 주식을 잘한다?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려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케팅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융합시켜서 뭔가 팔릴 만한 요소로 딱 때려주려면은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손절을 이렇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가? 아니면은 거꾸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이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손절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첫 번째가 좋다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첫 번째 거가 좋다고 믿는 거예요. 아, 그래. 저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지. 그래, 나 저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 한번 따라 해볼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한테 득이 되는 말은 후자에 있는데 이 후자의 것들은요, 마케팅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표현이 안 됩니다. 빵 때려주는 그런 광고가 안 돼요. 급등주를 잡는 방법, 이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먹히지.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급등이 올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등이 올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아닐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장황하게 늘어나야 되는 설명을 듣기 시작을 하면은 핵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댓글로 말이 이렇게 길어 핵심만 말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댓글에도 몇 번 대댓글을 남겼지만 핵심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마케팅이라고요. 근데 그 마케팅적인 요소에 목을 매서 내 미래를 맡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세탁이 되는 세탁기인 줄 알았는데 옷이 오히려 더러워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을 잃는다는 거죠. 자, 반대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가치 투자하면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하면 된다. 이게 뭡니까? 가치 투자는요,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하면은 주식을 번다가 아니라 내가 주식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가치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에서 특히 그런데,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가치 투자도 잘하는 거고 손절도 잘하는 거고 종목 분석도 잘하는 거고 종목 관리도 잘하는 거고 손실 관리도 잘하는 거고 수익 극대화도 잘하는 건데 거꾸로 수익 극대화를 잘해야 된다. 그럼 네가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그럼 너가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돼. 분산 투자 잘하면 주식 잘할 수 있게 돼. 같이 투자해봐. 그러면은 주식 잘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앞뒤로 완전히 뒤바꿔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더 솔직히 말하면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거는 그냥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영선수가 바다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수영선수가 돼서 바다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안전장비도 챙기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특정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식을 배우는 것이고 단순하게 팔을 휘적거리고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부산항에서 제주도까지 바다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화할 수 있는 가운데 수익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듣지를 못하죠. 야, 저기선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가 해보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당연히 해보면 되긴 하죠. 뭔가 손절을 하면은 손절을 하는 대로 결과값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자, 그렇게 주식을 계속했을 때 본인이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댓글에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단타를 해야 될지 장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서는 이제 마케팅적으로 단타만이 최고입니다. 장타가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데 정말 이거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선택적으로 내가 단타를 하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장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 단타가 좋으니까 단타하세요. 장타가 좋으니까 장타하세요. 장타라는 말도 웃기지만 장기 투자가 좋으니까는 장기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게 받아들여질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너무 신기한 건 받아들여요. 손절하면서 단타하면 된대. 자, 우리 단타하자.
야 그냥 이렇게 존버하면 된대, 우리 장기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완전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버리는데, 문제는 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느낌이 1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라는 그 단편적인 얘기만 가지고서 주식을 한다는 거죠. 결과는 너무나도 뻔해요. 주식은 여러 번 말하지만 사고 파는 행위예요. 본질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게 단기 투자냐, 뭐 가치 투자냐, 밸류에이션을 보느냐, 뭐 아니면은 그냥 차트를 보면 차티스트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기준점들은 있지만, 그 모든 기준점들은 마케팅적 요소로 갈라놓은 거고, 제가 볼 때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차트를 보고 알든 뭘 보고 알든 이 생리 안에서 내가 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노하우는, 자, 단타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겁니다. 뭐 스윙은 여러분들이 그 펄을 보고서 뭐 어떤 식으로 돈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듯이 정리되는 요약본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영업으로 좀 여러 가지 자영업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어떤 때는 뭐 노래방 영업했다가, 어떤 때는 뭐 당구장 영업했다가, 어떤 때는 식당 했다가 막 그렇게 업종을 왔다 갔다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노래방을 하든 당구장을 하든 뭐 음식점을 하든 그 영업의 본질은 같거든. 손님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적당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뭐 어떤 식으로 매장을 관리한다는 것, 그런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팔 줄 아는 행위를 할 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때 필요한 거에 맞춰서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든, 뭐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뭐 이렇게 나뉘는 거지, 애초에 투자자는 이런 거고 트레이더는 이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뭐 혹자는 어떤 유명한 분은 뭐 그렇게 아예 나눠가지고 막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의미 있는 얘기지만 그 의미는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의미고,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주식은 주식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을 익혀야 됩니다. 주식을 익혀야 돼요. 주식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부족하죠. 배운다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그냥 뭔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뭐 외워가지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배운 거를 내가 완전히 체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습관화를 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이 내 거가 되도록 익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 유튜브 한번 예전 영상부터 보세요. 첫 영상은 나도 주식한다라는 진짜 그냥 되게 기본적인, 뭐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주식하는 분들이 태반이어서, 자 그거 정도는 알고 하세요 라는 생각으로 그런 강의를 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요 시종일관 훈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다수영 얘도 거의 제 유튜브 영상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고, 복싱, 테니스, 당구, 뭐 골프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왜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게 결국은 핵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배우는데 핵심 찾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핵심적인 것만 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 되고 싶을 때 나가서 지금부터 100m 달리기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세요 라고 해서 혼자서 달리기 육상 선수 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정말 타고난 천재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코칭도 받아야 되고 올바른 폼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은 그거 교정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변에 그런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배우고 아빠한테 자연스럽게 배우고 학교 선생님한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멘토를 옆에 두고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라고 봐요. 내가 제대로 낸 방향과 방법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 말고 어니스타 주식 비더업이라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께 그런 멘토가 되고 싶어서, 되고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상만 보는 것도 안 됩니다. 반쪽이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는 언젠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잖아요. 그나마 거기는 같이 오시면은 많은 이제 훈련생들이 멘토의 매매를 같이 따라하면서, 멘토의 주식을 같이 따라하면서 트레이닝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전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거를 묻고 답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보다 정확하게 훈련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딩 뭐 그런 데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리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 리딩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목적성 자체는 너무나도 다르고 실제로 오신 회원분들도 입을 모아서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고 듣고서 내가 그래 나도 한번 좀 제대로 훈련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노크를 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클럽 이 훈련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요, 회원분들을 무작정 무한정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문을 닫게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이 멘토들은 정해져 있고 멘토들이 훈련을 해드릴 수 있는 그 훈련생들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생들이 저희가 목표한 그 숫자까지 다 찰 때까지는, 그때까지 이제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제한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는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기회를 잡아보세요. 제가 단언컨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제가 하고 있는 이 투자 클럽 이런 훈련 이런 곳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회원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시고 실제로 옆에서 보면 실력이 많이 길러져 가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 마케팅적 포인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그리고 투자 클럽, 뭐 이거는 이제 저기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클럽 공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유튜브는 링크를 같이 해놓을 테니까는 같이 한번 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